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한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고용이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고용 참여율이 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시간당 임금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반등했는데요. 이 지난주가 고용 지표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CPI와 3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성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고 이제 봄이 왔는데 여러분들 계좌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노동지표 데이였고요. 일단은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넘어간 면이 있는데 방금 전에 중국발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토대로 한 개 한 개 전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봄 기운이 완영한 가운데 우리 시장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도 봄 기운처럼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는 중요한 이슈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성견 마스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S&P 500, 나스닥과 파운드, 유로 FX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일 같은 경우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의 말씀처럼 중국발 이슈가 나오면서 미증시 3대 지수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차트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2시 52분경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저점 12,967.5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동향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금 하락해주면서 0.06%, 0.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급 감소 소식에도 이 주간 기준, 지난 주간 기준에는 6%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강세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쭉 상승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상승과 하락, 상방과 하방 압력 모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돌파한 선에서 지금은 국채금리와 달러가 급등하자 한 1.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유로가 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0.68%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로 역시 22시 55분경에 저점 1.088달러 형성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로도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 시장의 시세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이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일단은 시장에서 긴급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시장 그리고 나스닥 선물 차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나스닥 1.4%대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트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중국발 이슈가 좀 터졌죠? 네. 20시에서 21시 사이에 전쟁 난 줄 알았는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고요. 대만에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을 일단 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슈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금요일 날 뭐가 나왔나요? 실업률과 비농지표가 나왔죠? 비농지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굉장히 핫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 전에 이제 중국발 이슈가 나왔어요. 중국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발 이슈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급락은 중국발 이슈로 일단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조금 세게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세게 가요. 이게 진짜로 어떤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등을 원래는 크게 지금 줘야 되거든요. 반등을 크게 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침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져 있죠. 실업률은 하락을 했고요. 고용지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고하다. 제가 이따가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될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발 이슈에 플러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해본다라고 하면 횡보를 탔죠. 네, 여기서 일단은 횡보 탔고요. 횡보 탔고 뭡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수렴하고 여기에서 수렴했고 발산을 밑으로 쭉 했는데 자,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평선을 두 개밖에 안 씁니다. 5일선과 21선. 요 딱 두 개밖에 안 쓰고요. 3분봉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5일선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15분선이고요. 이게 60분선이죠. 60분선인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쓰지 않고 5일선과 21선이라고 통칭으로 그냥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일선은 뭡니까, 여러분? 5일선을 타고 간다. 매도든 매수든지 상관없이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기적인 폭등. 단기 폭등. 혹은 뭐예요? 폭락이죠. 예.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세다. 자, 그러면 21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여기가 5일선이고요. 21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꾸준하다.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추세대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5일선을 조금씩 이렇게 이탈은 했지만 21선 아래에서 종가상으로 전부 다 뭡니까? 종가 기준으로 21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캔들 이꼬르 가격이잖아요. 캔들과 가격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캔들이 21선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종가상 가격이 21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쭉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일단은 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곡을 일단은 짚어야 된다라고 하면 변곡은 항상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1선 기준으로 다시금 골든크로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21선 기준으로 다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지 자, 여기에선 뭐예요? 데드크로스 지속됐고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5일선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데드크로스 지속이 됐기 때문에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진입 포인트 여기다 잡으시면 되고요. 진입 포인트 여기다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50틱이든 100틱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5일선, 21선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사실은 우리 22시 30분이죠. 22시 30분 이후에 뉴욕장 개장, 여기가 뉴욕장 개장 이후에 일단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진입 자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없는 그런 구간이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진입 자리를 보시려면 21시 전후로 해서 진입 자리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조금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을 좀 보면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매수존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존입니다. 매수가 더 유리합니다. 매수존인 거는 맞고요. 매수존인 건 맞는데 자, 지금 5일선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일봉상 5일선이 꺾였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꺾였죠. 꺾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기운,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힘이 센 구간이다. 이렇게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5일선이 이렇게 꺾였죠. 꺾이면서 내려와서 자, 그러면 다음 터치라인은 어디가 될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평선과 우리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12,900 라인 정도 일단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21선 라인이 12,900 라인이거든요. 12,900 라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룸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약 100포인트거든요. 나스닥 100포인트면 400틱밖에 안 됩니다. 이번 400틱. 400틱이면 10분이면 내려옵니다. 그죠?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400틱 매도 자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900 라인 오늘 터치를 하는지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12,900 라인에서 다시 일봉상 형성이 되면서 다음 날에 2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지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900 라인에서 어떤 지지,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일단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스닥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개장과 동시에 미국 3대 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큰 폭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락의 원인인데 다시 한번 상승폭이 나와줄 수도 있었으나 미증시의 휴장일에 나왔던 이 비농업 지수의 상승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타 전략으로는 관망을 하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봉상으로는 12,900달러 라인까지 하락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받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대응 전략 이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5일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0.6%입니다. 일단은 22시 42분경에 80.88달러 고점 형성하고 지금 횡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좀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100달러를 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속에서 5일의 앞으로 전략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5일은요. 사실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생각 외로 힘이 없어요, 지금. 생각 외로 굉장히 좀 힘이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을 오랜만에 정말 했는데 감산량도 그렇고 원래는 감산을 안 한다라는 쪽이 더 우세했죠. 근데 감산을 했어요. 미국을 등지고 감산은 결정을 일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각보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이슈면은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네. 제가 5일은 두 가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급이 셉니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오일은 더 세요.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더 세고 공급의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감산입니다. 감산. 감산 혹은 뭐예요? 증산이죠. 감산 혹은 증산인데 자, 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쪽으로 가죠. 예, 위쪽으로. 그다음에 증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하죠. 공급이 느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임팩트는 감산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원래 감산이 굉장히 센데 조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외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의외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찝어 드릴게요. 네. 자, 여긴데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박스를 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박스를 타고 있고 이런 감산의 이슈라고 하면 지금 뭐 90달러 가네, 100달러 가네. 저번 주만 해도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일봉입니다. 일본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 캔들 6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갭상승하고 큰 폭으로 갭상승을 한번 하고 일봉상으로 6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럴 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일단 다 나왔어요. 카드는 다 나왔죠. 왜냐? 감산 뉴스가 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나왔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수요에 관한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거든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밑으로 갑니다. 가격이. 당연하죠.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오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밑으로 가는 이런 양상을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뭡니까 여러분 이거요. 자, 일봉 6개가 옆으로 붙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에너지 응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응축. 자, 제가 일단은 우리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일단은 그려드렸기 때문에 보시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오일이 결정을 할 거예요. 오일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해줄 거는 다 해줬습니다. 오일이 자 여기를 뚫고 위로 가서 전고점 라인입니다. 93.74달러 여러분 보이시죠? 93.74달러까지의 룸이 지금 남아있죠.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꼬꾸라져서 박스 횡보를 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어때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중국발 이슈도 당연히 있고요. 중국발 이슈도 당연히 있고. 근데 중국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나스닥 차트 설명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 없이 그냥 뭡니까? 미국 시장이 쭉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 비농지표와 실업률에 관한 실업률과 비농지표 거기에 관한 기본적 분석이 일단은 바탕이 돼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일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거를 뚫고 93라인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횡보박스를 작년 11월부터 쳤더니 횡보박스를 갈 것인가 지금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리를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입니다. 80.50달러 정도죠. 80.50달러에서 매수매도 일단은 갈릴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으니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봉상으로 일본 캔들이 6개 붙으면서 6개 붙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가격대에서 6개 붙은 적이 없거든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응축을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번 주에 방향성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성 결정할 때 단기적인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엔 시장에서 오일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정확히 잡힐 텐데요. 일봉상 이 80.50달러 선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방향성 잡혀질 텐데요. 네,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일에 대한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성경 마스터와 함께 마지막으로 골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골드를 보면은 일봉상으로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분봉상으로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아예 하락으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골드 전략 들어볼게요. 자, 골드를 보시려면 제가 뭐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항상 미국 시장 보셔야 된다.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는지 같이 가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반대로 가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제가 많이들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있죠. 자, 항상 차트도요, 여러분. 무조건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자, 보세요. 기본적 분석이 토대가 되고, 기본적 분석이 토대가 되고 플러스 뭡니까? 여기 위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는 것뿐이에요. 무조건 차트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골드를 보실 때는 제가 항상 팁을 하나 드리는데, 자,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를 보셔라. 미국 시장과 같이 가는지 반대로 가는지를 보셔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일봉상 하락으로 일단 좀 가고 있죠. 그렇죠? 일봉상 하락으로 가고 있고, 자, 그러면 골드 또한 일봉상으로 올라가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아니면 커플링인지 내려가는지 같이 보셔야 된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뭐예요? 예. 음봉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한 20시 정도, 오늘 20시에서 21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깔아 두셔야 돼요. 아까 20시에서 21시부터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스닥 지금 하방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죠. 그럼 골드도 어때요? 골드도 당연히 여기 보이시죠? 21시, 20시, 21시 여기입니다. 요 라인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방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쭉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설정됐죠? 하방이 설정됐으면 두 번째 기본, 첫 번째 기본, 두 번째 여기에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수렴과 발상 기법 있죠?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 여기에서 나타나면서 수렴과 발산 나타내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도 진입해서 밑으로 쭉 수익 내는 이런 기법 일단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나스닥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홀딩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7점 매매하실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손절 잘못 보시는 거. 그리고 뭐예요? 추세를 잘못 하시는 거. 요게 있는데 추세 잡는 법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5일선 이탈 시 종가상 혹은 21선 이탈 시 종가상 21선 이탈 시 청산을 하는 이런 거 제가 일단은 좀 스터디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같이 오셔서 추세 잡는 법도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어떻게 봐야 된다? 미국장과 같이 가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가는지 요거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설정 1번 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차트 보신 다음에 기법에 의한 진입 그리고 기법에 의한 청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하면은요 제가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선겸 마스터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시장 이슈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이 주요 상품들 이 기술적 기본적으로 함께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어렵고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방법 그리고 교육 방법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선겸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교육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3월 회의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신호를 찾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나오는 은행 실적에도 주목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3월에도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면서 실업률을 3.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 대부분의 최근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3월 지방은행 두 곳의 부실로 촉발된 이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고용 보고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가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아파트 분양을 대폭 축소할 전망입니다. 금리 급등으로 촉발된 거래 절벽과 미분양 주택 확산, 공사비 갈등 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급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3, 4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겸 마스터와 함께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봤는데요.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겸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지난 한 주를 요약해서 우리 고용지표의 주였다고 말한다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미국의 3월 CPI와 이 FOMC 의사록 그리고 은행의 실적까지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일단 묶어서 제가 한번 좀 먼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거는 짧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온 값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금요일 날 발표가 났죠. 금요일 날 뭐가 발표가 났나요? 우리가 지표 3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누가 부르냐? 이제 제가 부르는 지표 3대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농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비농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 세 번째가 GDP입니다. GDP. GDP인데 이 GDP는 분기별로 발표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옆으로 조금 제껴두고 자 비농지표 굉장히 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실업률입니다. 자 금요일 날 이 발표가 어떻게 났냐면 비농지표는 어떻게 돼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용이 잘 된다. 고용이 좋다. 시장의 예상보다 고용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지금 3.5%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실업률 4.0%가 거의 완전 고용의 형태입니다. 이게 완전 고용이에요. 자, 완전 고용이라 함은 여러분 뭐를 뜻하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용 상태입니다. 어차피 실업률이 0%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8세 이상은 뭡니까? 노동계층에 속하는데 노동 인력에 속하는데 대학을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같은 걸로 일단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가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일단 우리가 부르는 수치인데 지금 이게 3.5예요. 저저번 달에는 3.4였어요, 여러분. 자, 제가 월요일 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인이직 보고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구인이직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노동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 구인이직 보고서 정말 중요하고 비농지표 실업률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2대 1이 1.7대 1까지 내려왔다. 그죠? 이 앞에 거는 뭐예요? 나를 원하는 기업. 자, 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고용이 좋게 나왔고요. 시장의 예측치에 반해서 실업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자, 개론적인 거를 제가 좀 할게요.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산술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CPI 기준, 이번 주 CPI 발표 나죠. CPI 9.1까지 갔습니다. 9.1%. 거기에서 지금 6.1%인가요? 6.1% 정도죠? 예. 네. 여기까지 3% 내리는데 어떤 일을 했죠? 금리를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금리를 9번 올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넘게 금리를 9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QT도 했습니다. 긴축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을 때 3%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흡사 이거는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어떤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평균 한 20점을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70점, 60점, 70점까지는요.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오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원래 수학을 97점, 98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이 물가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있어요. 하방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하방 저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건값이 오릅니다. 그럼 그거 내려가나요? 잘 내려가지 않죠.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네. 저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값 한 번 올라요. 그럼 내려가나요? 안 내려갑니다. 네. 조세하고 똑같아요. 물가는 하방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가 잘 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1에서 6.1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뭐를 했어요? 9번의 금리 인상. 이 기간은 13개월이 걸렸고요. 긴축도 했습니다. QT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통스럽게 했는데 자 보세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목표 물가 지수가 2%대입니다. 사실은 2% 정도, 2%대인데 자 2%를 내려야 돼요. 3%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2%를 내리려면 4%를 내려야 돼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은 13개월 이상 걸릴 것이며 또 다른 긴축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는 없죠, 당연히. 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로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뭡니까? 소비 억제가 아니라요. 소비를 아주 박살내버려야 되죠. 원초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비 억제는 경기 사이클의 1번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억제, 물가 하락. 2번 사이클은 뭐예요? 소비를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해고,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기업의 구조조정, M&A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실업률이 상승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 과정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지금 경기 사이클 제가 조금 크게 그려드릴게요. 경기 사이클 1번과 2번이죠.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2번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제가 5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소비와 물가를 억제시킨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이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직 물가가 다 안 잡혔으니까 2번 사이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박살내면서 실업률의 상승이 불러오면 여기에서 뭡니까?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2번 사이클인데 지금 이게 뭐예요? 미국은 고용이 더 늘었어요. 예상보다. 그다음에 뭡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수치를 제가 작년에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분석값에 대한 수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분석값입니다. 실업률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최소한 6에서 7%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6에서 7%의 실업률이 나와야 뭐예요? 필립스 곡선상에서 여기 뭡니까? 실업률. 여기가 물가죠? 실업률이 6에서 7%가 잡혀야 뭐예요?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가요. 자, 실업률 6에서 7%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완전 고용을 깼습니다. 완전 고용 이상이죠. 그래서 시장이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면, 자, 이번 주에 뭡니까? CPI 발표 나고요. 기업 실적 시즌이죠. 특히나 은행주들. 그리고 뭡니까? 의사록. FOMC 의사록이 지금 나오는데 FOMC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금리를 1회 인상하는가, 2회 인상하는가,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하는 건가. 이게 중요할까요? 금리 몇 번 올리는가 중요할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현실을 조금 직시하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제가 지금 답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올릴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안 올리고 물가를 잡으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올라야 돼요. 근데 실업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고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지금 뭐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저는 이게 상반기 지나면 침체를 선언한다. 침체가 온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더 이상 금리를 1회 올리냐, 2회 올리냐, 3회 올리느냐, 동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길리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고물가가 유지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처분 소득 낮아지고요. 고물가가 유지돼요. 고물가가 당연히 유지되니까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똑같이. 자, 고금리, 고물가. 이거 포인트 제가 잡아드리면 고금리는요. 금리 상단해봤자 5%에서 6%입니다, 여러분. 거의. 5.5% 정도. 지금 5%잖아요? 5.5% 정도 잡으시면 돼요, 금리 상단은. 5%든 5.5%든 6%든 이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 최소한 금리는 4.5% 이상으로 올해 말에서 다 내년까지 일단 유지된다라고 보고, 고물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뭡니까? 지금 CPI가 6.1 기준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겠죠. 고물가 4% 정도. 4%의 물가도 여러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물가의 평균 상승률이 4에서 5%였습니다. 4% 이상의 물가도요, 굉장히 고물가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침체까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페드가
저는 지금은 파월을 믿는데 파월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이든은 안 믿어요. 왜냐? 조금 있으면 대선이죠. 조금 있으면 대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페드가 어떤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죠? 자, 보세요. 제가 요거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려드렸죠? 경기 사이클에서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이게 경착륙, 이게 연착륙, 이게 뭡니까? 노랜딩이었죠? 노랜딩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경제학자들도 노랜딩은 정말 반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죠? 어떤 압박을 통해서? 그럼 뭡니까? 경제적인 압박, 경제학적인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노랜딩이 오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노랜딩이 오는 거예요. 노랜딩이 오면 어떻게 된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세 개가 다 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피해야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포커스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제 방송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됐습니다. 금리를 한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금리 동결을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동결은 하게 돼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걸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시장은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태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방송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CPI 발표와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함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성경 마스터께서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금리 인상의 횟수보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대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함께 시황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중에 성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이슈와 우려를 이번에는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이 부동산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 공급 조절을 하게 나섰는데요.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해외 선물이지만 네. 국내 뉴스도 좀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전망을 해드리는 사람이죠. 이제 팩트에 의해서 전망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뉴스도 좀 하나 짚고 갈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 타이틀은 요겁니다. 미분양 공포거든요. 미분양 공포. 여러분, 부동산 시간은 아닙니다. 해외 선물 시간이고요. 자, 일단은 분양을 늦추고 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말에 사실은 질문을 몇 개를 받았어요. 새마을금고 관련된 질문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놔야 되느냐, 안 넣어놔야 되느냐, 돈 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예스다 노다라는 답을 일단은 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전망을 시간이 되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이 생방송이죠. 시간 관계상 전망까지는 일단은 조금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킹이랑 똑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이게 실리콘밸리 뱅킹하고 새마을금고랑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PF 대출이라고 해서 부동산 대출이죠. 요거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고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리스크도 있는데 하이 리턴이에요.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시행사들한테 시행사들이 토지를 삽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짓겠죠?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차입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줘서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고 이게 분양이 다 되면 분양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새마을금고에 빌렸던 돈을 갚고 시행사에서도 이익을 취득하는, 이해되시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게 어떤 고리가 끊어질까요? 분양이 안 돼 버리면, 그죠? 물건을 못 팔면 시행사가 돈을 못 받고 돈을 못 받으니까 새마을금고에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국내 뉴스를 많이 보시면 저도 이거 강연회 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뉴스를 보시면 새마을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뉴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지역 새마을금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조금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시행사에서 돈을 못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돈을 못 주니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됩니까? 파산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개런티 돼 있는 건 있습니다. 중앙새마을금고에서 개런티를 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핵심 포인트.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연체액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체액이. 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새마을금고 PF 관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지금 10%입니다. 10%. 최근 기록, 가장 최근 기록을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10%거든요, 연체가.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행들의 연체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메이저 은행들의 연체가요, 1%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 굉장히 잘 갚고 있는 겁니다. 네. 1%가 안 됐는데 새마을 PF는 10% 정도 됩니다. 1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지금 이슈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인 게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건데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뭐예요? 필연적이에요. 근데 뭡니까? 금리 인상의 시기를 미국에서 놓쳐서 더 빨리, 더 급하게 올리려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하고 모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교원 마스터와 함께 시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이슈 함께 알아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모든 이슈, 시장에 대한 모든 교육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교원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